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 풀이 48번째네요. 첫 번째 글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초 밑에 그늘음. 아이고 초목이 그늘이지네요. 그쵸? 초목이 무성하여 그늘진다는 데서 덮을 또는 그늘음 덕태금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음덕을 쌓는다의 음덕은 뭐냐면 조상의 돌봄이나 조상의 덕을 음덕이라고 그래요. 초도가 없으면 그늘음이란 뜻이지만 초도가 있으면 풀 밑에, 즉 나무 그늘이라는 뜻으로 덕택이 있다, 덥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의 덕택을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음덕 참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건 조상들의 노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조상 얼마나 노고가 컸습니까? 그러한 조상이 현 세대의 사람들이 후 세대에 그런 인물 한두 사람 나와줬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우리 그런 조상 되도록 합시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손수가 붙었네요.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참소할 집자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손을 잡고 참소하듯 읍을 한다는 데서 읍할 읍, 겸손할 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내 그러면 읍을 하는 예죠. 우리가요, 참소한다는 게 누구냐면 누군가에게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갖춰야 되겠죠. 가자마자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읍을 하고 정중하게 딱 예를 갖추는 것. 이것을 읍할 읍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예를 통해서 간곡해질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상대방에게 간곡하게 전해지기 위해선 최선의 정성스러움을 갖추어야 되죠. 이것이 작업남의 으뜸입니다. 모든 작업남들은요, 이 사소한 예의와 성심과 정성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여자 거기에 뿅 가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는 작업의 정석이라고 얘기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왜냐면요,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거든요.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니까요, 매응자 밑에 고기육, 즉 뭐냐, 매가 고기를 잡아주는 데서 받다, 가슴, 치다의 가슴응, 받을응자, 칠응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응징 그러면 잘못을 회개하도록 징계하는 걸 응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응이라는 뜻 외에도 무슨 응이 있다고요? 칠응. 매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탁 치는 거죠. 그리고선 그걸 딱 잡아가지고 가슴 앞으로 딱 해서 주인에게 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응아릉, 매응, 그 매응 밑에 그 6달을 합쳐서 칠응 이렇게 되는 거죠. 응징이라고 할 때는 그런 자입니다. 너무 재밌죠? 응징할 때 대부분 응아릉자 쓰거든요. 아닙니다. 가슴응자, 칠응자를 써야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말씀원이 붙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마땅할 의, 무슨 자일까요? 즉 말을 도리에 맞게 한다는 데서 오를 의, 도타울 의자입니다. 그래서 호의다 그러면 좋은 정의, 가까운 정분을 호의라고 그러고요. 호의 그러면 친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호의지만 호의의 뜻은 친절한 마음이고 호의의 위에 부분 오를 의자를 쓴 것은 좋은 정의, 가까운 정분을 호의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은 말을 도리에 마땅함에 맞게 한다고 해서 오를 의자라는 거죠. 물론 오를 의자는 여러분 저거 말고 양양 밑에 나아자 오를 의자도 알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을 도리에 맞게 하는 오를 의에서 정의 도타울 의로 쓰인다는 것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손이랑 관계가 있겠네요. 손의 옆에 의심할 의. 어떤 자일까요? 같이 볼까요? 손으로 의심되어 흉내내는 데서 빗길의 흉내낼 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 그러면 본뜨기 또는 실제의 것을 흉내내어 시험적으로 해보는 일을 모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 뭐라고 그러죠? 훈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흉내낼 의자 이해가 됐나요? 의심나는 걸 손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을 흉내낼 의라고 그러고요. 앞자는 법모자입니다. 법에 맞게 흉내내는 걸 모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의 훈련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나무목이 붙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가 기이합니다. 무슨 자죠? 나무로 기이하게 만들어 의지할 수 있다는 데서 이것은 의자입니다. 의자의.
즉 의배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의자의 등받이를 의배라고 그래요. 자자를 여기다 넣으면 의자가 되죠. 즉 전미사자는 명사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탁자, 의자 할 때 자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명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명사화시키는 거예요. 의자 하면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라는 것을 명사화시켜 놓는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돼지역이라는 자 옆에 이 설립자의 형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돼지역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돼지를 잡는 이의 얼굴이 빨개지는 데서 굳세의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돼지역자고 큰 돼지죠? 큰 돼지를 잡는 이의 얼굴은 붉어지도록 힘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굳세의 자죠. 그래서 강의 그러면 강직하고 굳센 걸 강이라고 합니다. 이때 굳셀 강자, 굳세의 자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굳세의 자는요. 뭔가 힘을 쓰고 있는 굳센 의자죠. 모양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집녀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계집녀 옆에 상아리. 하하, 이게 무슨 자일까요? 어머니의 여자매라는 데서 이모입니다. 이게 이모이자예요. 그래서 이종 사촌 할 때 이종은 이모의 자녀를 이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상아리자가 오랑캐 이자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있어요. 여자의 학렬 중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모라는 거예요. 엄마의 학렬 중에서 이모, 또 다른 여자, 엄마라는 거죠. 네. 여기가 왜 어미모자에 점 2개가 안 들어갔냐면 어미모의 점 2개는 가슴이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모는 나한테 젖을 안 먹였기 때문에 계집녀의 점을 빼놓고서 어미모에서 점을 빼놓고 계집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물론 이모점 먹고 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모이자 기억해 두면 좋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병들어 기대나요. 또 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병듭니다. 즉 병처럼 상하여서 상하리라고도 했으니까 병처럼 상하여서 상처를 낸다는 데서 상처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그러면 상처를 내는 걸 망신창이 할 때 창이죠. 그럴 때 창이의 이자입니다. 만신창이 할 때 이자 상처이 창자는 물론 상처창자라고 해서 여기에 곧집창자를 넣으면 됩니다. 요거에 곧집창자. 옛날 창고무늬처럼 생겨서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신창이 할 때 이자가 무슨 이자? 상처의 이자. 지금 배우는. 금방 이해가 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신창이 같은 거가 한자라는 걸 알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이번 글자 보니까 활이랑 관계가 있겠네요. 활시위를 부리는 데서 느슨할 위, 활시위를 부릴 이자입니다. 이완 그러면 느슨하거나 맥이 풀리고 힘이 없어지는 걸 이완이라고 그래요. 이게 느질 이자라고도 하고 느출이라고도 하니까요. 활을 끌어당기는 데는 천천히 끌어당기죠. 활 시위를 빨리 끌어당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활을 딱 시위에서 천천히 이렇게 당겨대서 목적지를 딱 맞추는 이유는 활이 천천히 늦추는 거예요. 호흡을. 그래서 활 시위를 당기리 늦추리 이완 그러면 늦추고 늘어지는 걸 이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너라는 건데 같이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즉 무슨 자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딴 데에서 너 이자, 그 이자, 어조사 이자로 바뀐 겁니다. 이래 그러면 그 후로부터 이자는 특별한 뜻이 없이 화려한 모양을 본땄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또는 어조사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나올까요? 이번엔 밥식입니다. 밥이랑 귀, 뭔 소리가 들런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의 혹체입니다. 다른 자라는 얘기죠. 즉 먹이 자입니다. 이건 그릇이고 이거는 이렇게 귀가 요 위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흰 떡을 나타냈던 글자입니다. 그릇 안에 원래 양쪽에 쌀이 있고 그것을 귓구멍 같은 곳에서 쭉 뽑아냈었던 그 흰 떡을 얘기했다가 이것은 먹이다 해서 먹이 이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에서
흰 귓구멍 같은 데서 나오는 먹이거리, 흰떡. 그래서 이것이 흰떡이자였다가 먹이, 이 약 그러면 평소에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먹는 약, 주로 약으로서 먹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이 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원자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재미있는 게 귀이 대신 깃우가 왔어요. 깃털우가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깃털우 설립. 이게 무슨 자일까요? 날개를 펴며 일어설 수 있다는 데서 다음 날 이튿날입니다. 꼭 이러죠. 너 내일 보자. 난 내일 꼭 뭐가 될 거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깃을 날개를 펴고 설 수 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건 내일이죠.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네, 다음 날 익자입니다. 그래서 이 길 그러면 다음 날 이런 뜻이죠. 누구라도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죠. 제 아들이 6살 때, 5살 때 내일을 이해 못해서 내일 물건 사줄게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언제야? 내일은 내일이지. 그런데 아빠 오늘 사준다며. 그건 자고 일어났으니까 내일이 오늘 된 거야. 내일이 언제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최선을 다한 이에게 결과론적으로 이길 다음 날이 있을 뿐이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벽 옆에 칼날인. 같이 볼까요? 가죽벽 옆에 칼날인. 가죽이 칼날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질길인자입니다. 옛날에 가죽 하나 뭐 이렇게 하려면 칼로 잘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잘리도록 질겼다는 게죠. 질길인자. 강인하다. 힘세고 질긴 걸 강인이라고 그러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쓰던 말 이렇게 변화가 되네요. 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같이 볼까요? 어떤 글자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입구 옆에 이날인, 즉 입안의 음식이 넘어감을 인하여서 목이 막히는 데서 이거 목멜열이었다가 목구멍인도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멜열자도 되고 목구멍인자도 되죠. 그래서 오열하면 목이 메이도록 우는 걸 오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입이 인, 훅과 할 때 인은 목구멍인자입니다. 그렇죠? 이해됐나요? 인과 열로 발음된다는 것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